안녕하세요. 더 서울연세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원의 황요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도 하지정맥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베나실, 누베나와 같은 비열 치료에 해당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정확한 치료의 명칭은 경피적, 기계화학적 정맥 폐쇄술에 해당하고요. 이 긴 명칭보다는 실제 환자에게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명인 클라리베인 그리고 플레보그립이라는 시술명으로 환자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치료 방법에 해당합니다. 하지정맥류라는 병은 다리에서 사용하고 난 정맥 혈류가 밑에서 심장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정맥 혈관 안에 판막의 고장으로 인하여 위에서 아래로 거꾸로 내려오는 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때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혈관 안의 정맥의 압력의 상승으로 인하여 표제정맥이 우둘투둘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로 진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혈관 안의 판막의 고장으로 인하여 위에서 아래로 거꾸로 흐르는 혈액을 차단시키는 것이 하지정맥류 치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에는 위에서 아래로 거꾸로 내려오는 혈관을 묶어버리거나 혈관 자체를 없애는 제거 수술을 했다면 현재는 이러한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거꾸로 내려오는 혈관을 폐쇄시키는 시술적 방법을 더 선호하여 치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진단된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이거다라는 것은 사실은 없고요. 환자의 혈관이 고장난 위치, 그리고 크기, 고장난 혈관의 상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그리고 현재의 합병증의 정도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복제정맥과 소복제정맥과 같이 혈관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혈관 폐쇄술이라고 하는 시술이 적용이 되고요. 오늘은 이 혈관 폐쇄술 치료 방법의 네 번째에 해당하는 기계화학적 정맥 폐쇄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리베인이라고 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치료 방법은 2018년도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치료했던 방법에 해당합니다. 앞선 치료와 다르게 이 치료법이 갖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주파와 레이저와 다르게 열을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베나실 그리고 누베나와 다르게 접착제를 남기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 치료 방법입니다. 혈관이 작은 경우에는 혈관 경화요법을 통해서 혈관의 폐쇄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혈관 경화제는 작은 혈관의 폐쇄율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복제정맥이나 소복제정맥의 근위부가 고장난 경우에는 혈관 경화제만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혈관 경화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혈관 안에 직접적인 기계적인 손상을 줘서 그 손상된 혈관에 혈관경화제를 투입을 해서 정맥 폐쇄술을 시행하는 것이 기계화학적 정맥 폐쇄술에 해당하고요. 이 기계적인 손상을 기계 안에 갖고 있는 모터를 이용해서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돌면서 혈관 안에 기계적인 손상을 주는 것이 클라리베인이라고 하는 치료에 해당합니다. 혈관 경화제 원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상된 혈관의 크기가 많거나 손상된 혈관의 개수가 많거나 혈관이 긴 환자에 있어서는 한 번에 다 치료할 수 없다, 하루에 다 치료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는 치료 방법에 해당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치료 방법이 2023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이 치료 방법이 플레보 그립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혈관 경화제를 사용하는데 혈관 경화요법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기나 이산화탄소를 섞어서 폼 형태, 거품 형태로 희석을 해서 혈관 경화제를 원액을 사용하지 않는 용량으로 약을 낮추면서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여러 개의 혈관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 치료는 혈관을 기계적으로 손상을 시키는 것이 보시는 그림처럼 우산처럼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앞쪽에 나와 있는 미세 칼날 같은 것이 혈관을 이렇게
긁으면서 나오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때 거품 형태의 혈관 경화제가 들어가서 혈관을 폐쇄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클라리베인에 비해서 플레보그립은 혈관이 작은 경우에는 조금 더 통증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음파로 고장난 혈관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관이 처음 들어가는 부분에 국소 마취를 시행한 후에 문제가 있는 정맥에 카테터를 삽입을 하고 혈관 경화제 용량을 넣으면서 기계적인 손상을 같이 주면서 막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치료 방법, 레이저, 고주파와 다르게 통증이 적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회복이 빠를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갖는 치료 방법이고요. 또 열 손상이 없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성이 적고 또 신경과 조직의 손상이 없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비열 치료에 해당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누베나 그리고 베나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이 약제에 대한 알레르기에 의한 혈관염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이 모카라고 하는 기계화학적 폐쇄술에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약제, 시아노아크릴레이트에 의한 혈관염의 알레르기 반응이 낮다라는 것도 해당 치료 방법의 장점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점만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치료, 비열, 비접착성, 기계화학적 정맥 폐쇄술이 갖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혈관이 너무 큰 경우에는 폐쇄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역류가 아주 심하고 진행성 손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혈관 경화제 자체의 혈관 폐쇄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맥 폐쇄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고 혈관 안의 기계적 손상을 어떻게 주느냐, 즉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치료의 재발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혈관이 우둘투둘 너무 많이 굴곡이 심하면 이 카테터를 빼면서 안쪽에 밸브에 걸리거나 손상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 적절하게 손상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혈관의 굴곡이 심하다면 이 해당 방법은 부적합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경화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은 좀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양쪽 다리나 혈관이 3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화제 농도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클라리베인만의 이제 단점인데 혈관이 너무 크고 또 양측 시술하는 혈관이 좀 많은 경우에는 혈관 경화제라고 하는 약의 용량의 제한으로 인해서 하루에 한 번의 시술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으로 클라리베인보다는 환자가 기계화학적 폐쇄술을 시행한다면 플레보그립이라는 치료 방법을 더 선호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혈관 경화제가 들어가고 나서 압박 스타킹의 착용이 필요한데 짧게는 평균적으로 3에서 7일 정도의 압박 스타킹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고 증상이 계속 남고 다리가 불편한 경우에는 2주 정도의 압박 스타킹 착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 치료의 혈관 폐쇄술의 4번째에 해당하는 비열, 비접착성, 기계화학적 정맥 폐쇄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든 치료 방법이 다 장점과 단점을 각각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의 치료를 앞두고 계신 환자분께서는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또 재발률의 차이가 존재하는 치료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선생님에게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가볍게 건강하게 여러분의 다리가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더 서울연세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원의 황유화 원장이었습니다.